서운함을 쌓아두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것을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대체 무엇이 우리 사이를 이토록 멀어지게 만든 걸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었습니다. 작은 서운함 하나가 쌓이고 또 쌓여서 결국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대한 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가심 아픈 고백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45살 정미 씨는 25년을 함께 산 남편과 최근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토록 금술이 좋아 보였던 부부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미 씨는 딱 부러지게 대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느 날부터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숨이 막혔고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미 씨는 상담사를 찾아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서운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요. 첫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도 가지 못한 채 시댁에서 조리를 했을 때도 정미 씨는 참았습니다. 남편이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는 동안 혼자서 밤새 아픈 아이를 돌볼 때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혼자서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서운함들이었습니다. 그때그때 말했다면 충분히 풀릴 수 있었던 감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미 씨는 좋은 아내가 되고 싶었고 현명한 며느리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계속 참았습니다.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운함이라는 감정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하게 굳어져서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버립니다. 정미 씨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켜켜이 쌓여 있었고 그것은 이제 분노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별것 아닌 일인데도 유독 한 사람에게만 화가 나는 경험 말입니다. 그 사람이 숟가락을 놓는 소리조차 신경에 거슬리고 그 사람의 숨소리마저 짜증이 나는 순간들이요. 그것은 단순히 그 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쌓여온 모든 서운함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62세 영수 씨는 오랜 친구와 의절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고생하며 사업을 키웠고 서로의 자녀들 결혼식에도 함께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수 씨는 그 친구와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그 친구가 영수 씨를 놀리듯 말한 한마디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웃고 넘어갔지만 영수 씨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친구들은 영수 씨가 농담도 못 받아들이냐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에게는 그 한마디가 마지막 한 방이었습니다. 그동안 그 친구는 늘 영수 씨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대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위로보다는 충고를 늘어놓았고 영수 씨가 힘든 일이 있어도 자기 자랑에만 바빴습니다. 영수 씨는 그때마다 친구니까 이해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친구니까 참아야지 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서운함은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그 한마디가 40년 우정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수 씨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그때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요.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아 라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8세 혜진 씨는 성인이 된 딸과 거의 대화를 하지 못합니다. 딸은 명절에만 집에 들르고 전화도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짧게 합니다. 혜진 씨는 그런 딸이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키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딸은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늘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도 엄마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고 힘든 일이 있어서 위로를 받고 싶을 때도 엄마는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며 혼을 냈습니다. 딸은 사춘기 때 엄마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서운한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는 그 편지를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사춘기라 예민한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딸은 그때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도 그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혜진 씨가 이제야 다가가려고 해도 딸은 형식적인 대답만 합니다. 서운함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깨질까봐 두렵습니다. 내가 서운하다고 말하면 상대방이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참습니다. 내 감정보다 상대방의 편안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찾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면서도 괜찮다고 말하고 힘들면서도 견딜만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감정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 점점 더 무겁고 단단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관계 전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즉각적인 반응.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부채라고 부릅니다.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이 비처럼 쌓여서 나중에 이자까지 붙어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서운함 하나는 그때 말했다면 10분이면 해결될 문제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쌓아두면 나중에는 10년을 들여도 풀 수 없는 골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쌓인 서운함이 우리의 태도를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참음은 원망으로 바뀝니다.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과거의 서운함과 연결되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정미 씨의 남편은 요즘도 예전처럼 행동합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으면 나가고 주말에는 골프를 칩니다. 예전과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미 씨가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는 모두 남편의 무관심과 이기심으로 보입니다. 영수 씨의 친구도 예전부터 그런 말투였습니다. 처음부터 자기중심적이었고 남을 배려하는 데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가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운함이 쌓이고 나니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참을 수 없는 결점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서운함을 쌓아두면 안 됩니다. 그때그때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하는 방식입니다. 쌓인 감정을 한꺼번에 쏟아내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공격이 됩니다. 상대방은 방어적이 되고 관계는 더 악화됩니다. 서운함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꼈다고 담담히 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내 감정에 집중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중요한 날 약속을 잊었다면 며칠 뒤에 화를 내며 당신은 항상 나를 무시해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날 바로 나는 오늘 약속을 기억해 주길 바랬는데 잊어버려서 많이 속상했다고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친구가 무례한 말을 했다면 나중에 의절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방금 그 말은 나한테 좀 상처가 됐어 라고 가볍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무심하게 행동한다면 마음속에 담아두고 원망하는 것보다 엄마는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건강합니다. 깨달음의 순간, 정미 씨는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이 남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정미 씨가 괜찮다고 말하니까 정말 괜찮은 줄 알았던 것입니다. 남편도 나름대로 정미 씨를 사랑했지만 정미 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상담사는 정미 씨에게 지금이라도 남편과 대화를 나눠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모든 이야기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정미 씨는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습니다. 남편도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미 씨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남편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그렇게 정미 씨를 힘들게 했다는 것을 몰랐다며 미안해했습니다. 물론 한 번의 대화로 25년의 서운함이 모두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화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정미 씨는 이제 참지 않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정미 씨의 말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다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영수 씨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진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의 골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관계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영수 씨는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더 솔직합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친구들도 영수 씨가 갑자기 예민해진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관계가 더 편해졌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알게 되었고 더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혜진 씨와 딸의 관계는 아직도 회복 중입니다. 혜진 씨는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 딸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썼습니다. 이제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딸은 바로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서야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의 편지를 읽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의 마음이 열리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면 다시 가까워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달 뒤 딸이 집에 들렀습니다. 예전처럼 빨리 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거실에서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혜진 씨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